사상 첫 민선 지역체육회장의 선거를 앞두고 후보 2명이 각각 15분간의 정견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선거인단 399명이 후보들의 선거 공약과 철학을 얼마나 공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단횡단과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보행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밤이 긴 겨울철에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함께 미세먼지가 겹치면서 안구건조증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원인과 예방책을 취재했습니다.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맡아왔던 지역체육회장직이 민선으로 바뀌게 되면서 첫 선거가 전남에서 가장 먼저 치러지는데요. 앞으로 전남체육계를 이끌어갈 후보들의 정견 발표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김광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체육회장 후보 2명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정견 발표회 자리에 섰습니다. 강점이자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체육 전문가 대 정치인이라는 각자의 이력을 강조하고 그에 따른 우려를 누그러뜨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침체된 지역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목포대 체육과 교수이자 전남체육회 상임 부회장 출신인 박철수 후보는 유럽식 스포츠 클럽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종목별로 지도자들이 이렇게 지역연합체를 구성해서 그들이 직업도 늘리고 또 그들이 학교 체육과 더불어서 클럽 스포츠를 활성화하는. 전남도의회 의장 출신으로 정치인으로 이력을 쌓은 김재무 후보는 학교부터 기업까지 엘리트 체육의 연계 체계를 구축해 지역 체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엘리트 체육 분야는 연계 체육을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초, 중, 고, 그리고 대학, 그리고 실업팀, 안정된 직장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꼭 구축하겠습니다. 체육회의 자율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각자의 이력에 따라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제 체육은 책임있는 손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것이 대세며 큰 강이 아닌가. 예산 편성을 저희가 철저하게 할 것이고 또한 인사 또한 저희 체육회 자체 내로 철저히 하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오는 15일 선거가 치러지지만 후보의 생각을 알 길이 없다는 비판 끝에 각자 15분씩 정견 발표가 있었으나 선거인단 399명의 결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가늠하기 힘듭니다. KBS 뉴스 김광상입니다. 전라남도 청렴도가 2등급으로 나타난 가운데 진도군과 순천시는 최하위인 5등급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9 기관별 청렴도를 보면 전라남도의 종합청렴도는 지난해 4등급에서 2단계 상승한 2등급으로 집계됐고 목포시 역시 한 단계 상승한 3등급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진도군과 순천시는 지난해보다 2등급 떨어진 5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난해와 같은 3등급을 받았고 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와 같은 2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의 가장 큰 요인은 무단횡단인데요.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전국에서 매년 1,000명 이상이 무단횡단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보행자 사고는 낮보다 밤이 긴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승용차부터 덤프트럭까지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입니다. 끊임없이 지나가는 차들 사이로 무단횡단을 한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사고가 날 수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건널목이 근처에 있고 경찰이 단속에 나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등골이 오싹하죠. 갑자기 튀어나오시면 많이 놀래고 차 사이에 또 안 보이는데 갑자기 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취재진이 한자리에서 10분 동안 지켜본 결과 무단횡단을 한 사람만 20여 명. 목포의 한 시장 앞 도로입니다. 무단횡단을 하지 말라는 안내 표지판과 함께 횡단보도가 150m 간격으로 2개나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무단횡단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겨울철은 낮보다 밤이 더 길기 때문에 보행자 사고에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망 사고는 모두 340건으로 겨울철 사고가 110건으로 3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출퇴근 시간대가 어둡기 때문에 발생한 사망 사고가 절반 가까이 됩니다.
겨울철에는 해가 짧아서 도로 자체가 어둡습니다. 특히 운전자들은 이 시간대에 각별히 서행하여야 하고 보행자도 좌우를 살펴서 안전하게 건너셔야 합니다. 보행자 사고로 도로 위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은 전남에서만 한 해 100여 명. 전라남도도 내년 4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행자 안전시설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차갑고 건조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눈이 침침하고 뻑뻑하다며 안구 건조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김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과병원 접수 창구가 환자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침침하고 뻑뻑한 눈을 호소하는 안구 건조증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뻑뻑해요. 뻑뻑하고 눈물이 질질 나오고. 겨울 되니까 바람이 불면서 더 안 좋죠. 눈이 건조하고 눈물이 나고. 그래서 선글라스를 쓰게 되고. 안구 건조증은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물이 지나치게 증발해서 충혈과 이물감, 간지러움 등으로 이어지는 눈 질환입니다. 전체 환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 요즘 같은 겨울철에 발생합니다. 다른 계절보다 기온과 습도가 떨어지는 데다 난방을 계속하는 실내 생활을 오래 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방치했다가 각막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까칠거리는 정도의 증상이 머물 수가 있는데 이게 더 심해지게 되면 검은자에 각막에 상처가 생기면서 그 상처 때문에 빛이 이제 반사되고 하면서 눈이 부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력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주 환기하고 실내 적정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눈을 자주 깜빡이고 일정 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KBS 뉴스 김서정입니다. 목포 원도심의 경동성당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경동성당이 종교사적, 지역사적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높다고 인정해 국가등록문화재 제764호로 지정했다면서 전문가 자문과 지원을 받아 성당 정면부와 종탑 등을 원형대로 복원할 방침입니다. 웅장한 외관의 석조 건축물인 경동성당은 신안군 일대 도서지방의 선교 활동을 위해 아일랜드 성골룸반 외방선교회의 지원을 받아 지난 1954년에 건립됐고 6.25 전쟁 고아와 불우이웃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어서 전남 동북권 소식입니다. 대기오염으로 찬반 논란이 거셌던 광양 알루미늄 공장이 오늘 착공했습니다. 광양 알루미늄 측은 착공을 기념해 축포를 터뜨렸는데 세풍과 순천 해룡면 일부 주민들은 집회를 벌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립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거웠던 광양 알루미늄 공장이 첫 삽을 떴습니다. 광양 알루미늄 측은 공장 착공이 가능하도록 협조해준 기관 단체 등에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예정된 투자 규모는 1,000억 원, 그리고 연간 매출은 3,000억 원, 직접 고용 인원만 200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광양 알루미늄 공장 투자를 반겼습니다. 광양 알루미늄 세풍산단 입주가 연간 기업과 외국인 투자 기업이 잇따라 유치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지역에서는 크게 바라고 있습니다. 잔치 분위기인 기공식장과는 달리 바깥에서는 광양 세풍과 순천 해룡면 주민 100여 명이 공장 착공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기존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고 공장 투자 조건이던 주민 동의도 대표성이 결여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만 지켜주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사정을 해서 합의를 본 건데 그 부분을 지금 헌시짝 버리듯이 버려버리니까. 숱한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공장 공사는 시작됐지만 찬반을 둘러싼 광양과 순천 그리고 같은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은 큰 생채기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목포 한국병원 고광일 대표원장과 임직원들이 20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영암군 학산면 신덕마을 주민 31만 원, 용산마을 주민 30만 9천 원, 초암마을 주민 13만 8천 원, 은곡마을 주민 11만 2천 원,
4등마을 주민 10만 3천 원, 자율방재단과 고향생각 주부모임 농업경영인회에서 각각 10만 원, 신북면 유곡 3리 주민 11만 2천 원, 장산 1, 2 주민 8만 8천 원, 영암읍 농덕 1리 주민 19만 5천 원, 해남군 화원면 가람마을 주민 47만 원, 절골마을 주민 35만 원, 계곡면 장산 용계마을 주민들이 각각 15만 원, 장흥군 용산면 계산마을 주민 31만 원, 두안마을 주민 13만 원, 청년회와 월정마을 주민들이 각각 10만 원, 계산마을 경로당에서 5만 원, 장평면 병동마을 주민 27만 2천 원, 진산마을 주민 20만 원, 어곡마을 주민 18만 원, 부정마을 주민 9만 원, 강진군 성전면 신시마을 주민 32만 원, 명동마을 김종식 씨 20만 원, 월화마을 박충진 씨 10만 원, 무안군 현경면 원동산 마을 주민 15만 원, 수양동 마을 주민 10만 원, 해제면 입성마을 주민들이 15만 원을 맡기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 농민단체들이 오늘 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